지금까지 이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물리적인 실체가 있었던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에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게 이제 오프라인 기존의 전통 물리적 기반을 베이스로 하는 사업에서만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부터는 이제 이 온라인상에서 디지털화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기반으로 하는 형태의 어떻게 보면 뭐 첨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빅데이터, AI 뭐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화장품 판매에서 새롭게 시도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친구에게서 로레알이라는 업체에서 새로 선보인 애플리케이션이죠. 메이크업 지니어스라고 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의 링크가 이제 문자로 옵니다. 그럼 이제 태블릿에 이 앱을 이제 링크를 걸어서 다운을 받고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럼 이제 스크린에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태블릿 스크린에 이렇게 원이 테두리쳐지면서 이제 내 얼굴을 여기에다가 이제 사진을 찍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미지가 내 얼굴 이미지가 이제 스캐닝이 되는 걸로 모든 게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앱에서는 이제 개별적인 제품을 시험해 볼 의사가 있냐라고 하는 걸 물어봅니다. 이게 또는 여기에 대해서 그럼 개별적인 제품을 바로 시험하는 게 뭔지를 대답하기가 지금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 제품을 발랐을 때 어떤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이 각각의 개별 제품들을 시험하기 전에 이걸 바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 이제 이걸 사용했을 때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달라. 그렇게 이제 후자를 선택하니까 앱에서 이 메이크업 모델들의 사진 앨범을 화면에 쫙 보여줍니다. 이 제품을 여기다가 이렇게 활용하면 이런 느낌의 이미지, 이런 느낌으로 당신 얼굴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쫙 이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각각의 그 외모 스타일이 자기 자신의 얼굴에 이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다른 모델들이 찍었을 때 또는 다른 사용자가 찍었을 때 저런 이미지였는데 내가 저 제품을 여기다가 이렇게 바르게 됐을 때 내 이미지는 어떻게 보일 건지 이걸 이제 앱에다가 보여달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저런 제품들을 활용했을 때 내 얼굴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여러 외모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걸 봤을 때 내가 이 화면을 보고 이 제품을 여기다 바르고 이 제품을 저기다 바르고 이렇게 되면 내 얼굴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활용해서 그 결과물을 미리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저 부분은 굉장히 잘 됐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선택한 외모 스타일을 완성하는데 현재 나한테는 어떤 제품이 필요하겠구나. 이 제품은 지금은 필요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정리가 될 겁니다. 그죠? 그걸 본인 스스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는 내가 이걸 구매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결정하면 어떤 소매업체에서 이걸 구매할 거냐. 이게 이제 소매업체가 등장하게 되고 그럼 거기에 난 아마존 통해서 구매한다라고 이제 택하면 이게 상품이 배송돼서 이제 나한테 온다는 거죠. 그 상품이 배송돼서 오면 앱을 열어서 또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앱이 가르쳐 주는 걸 난 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품이 도착하기 전에 이 가상의 세계에서 내 얼굴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살펴봤는데 이제 제품이 딱 도착하게 되면 이게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겠죠. 왜 그럴까요? 그냥 주문해놓고 있다가 제품이 실제로 딱 도착해서 포장을 뜯게 되면 그때 흥분도가 굉장히 고조되죠, 일반적으로.
그랬을 때 당신이 이걸 이렇게 메이크업 하는데 이렇게 활용하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걸 추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고조됐던 흥분감이 또 어떻게 되죠? 훨씬 더 증폭되는 뭐 이런 효과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여간 이 앱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나의 고객 여정에 맞추어서 현재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특히 고객 여정이란 말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고객 여정에 맞추어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시각적인 자극을 나한테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내가 이제 얼굴에 메이크업 하는데 활용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며칠 지나면 그걸 썼던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자기 스타일을 완성하려고 더 노력을 했어 라고 하면서 그걸 사용했던 사람들의 새로운 스타일을 알림창을 통해서 또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럼 또 이제 어떻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시작해서 저렇게 완성도 있게 내 얼굴을 꾸밀 수 있겠구나. 이런 걸로 나도 더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 이런 식으로 완성해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저거보다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내가 이제 그걸 선택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그 사진에 맞추어서 내가 또 어떤 제품을 더 사야 할지를 뭐 해준다고요? 또 알려줍니다. 그럼 난 또 이게 구매하게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의 이미지를 내가 완성해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나의 선호도와 내가 필요한 제품, 과거에 내가 어떤 제품을 구했고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미지를 어떻게 완성해 나가고 있고 나의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바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나도 학습하지만 빅데이터 AI가 결합돼서 로레알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뭘 제공한다고요? 새로운 외모 스타일을 조언해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나오면 나는 또 그걸 가지고 뭐 한다고요? 나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해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화장품을 사고 얼굴 메이크업을 해보고 나의 전체적인 외모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단순 반복이 아니죠. 어떤 상태에서 시작해서 점점 이 회오리가 어떻게 되죠? 더욱더 확장되고 강화되는 형태로 내가 로레알과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처럼 이렇게 확장해온 사람들이 과거에서 미래로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나 훌륭해졌는지 누가 또 그렇게 됐는지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커뮤니티가 형성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또 계속해서 만들어줍니다. 이러면서 이 로레알의 앱을 활용해서 자기 이미지를 더욱더 완성도 높게 계속해서 바꿔왔던 사람들은 훨씬 더 과거보다 충성도가 높은 고객 또 로레알 화장품과 로레알이라는 회사에 대한 이 옹호자가 되면서 아주 탄탄한 고객 기반을 형성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화장품 판매업에 있어서도 과거에 제품을 전시해 놓고 네가 시제품을 잠시 찍어 발라보고 어느 게 좋을지 결정해라. 개별 단품을 팔고 있었던 방식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플랫폼 커뮤니티로 쫙 연결되는 이 과정 속에서 실제로는 제품 판매이지만 고객이 느끼는 건 제품으로부터 어떤 효과가 있었다를 보는 게 아니고 나의 전체 이미지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했다. 고객의 이미지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는 형태로 화장품 개별 제품 판매에서 고객의 이미지를 쇄신시키고 이미지를 리빌딩 시키는 형태로 다른 형태의 고부가치 서비스로 완전히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애플리케이션이 제품 판매용이 아니란 거죠. 시작은 제품 판매 애플리케이션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서 고객의 삶을 바꾸는 데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서 디지털이 결합되었을 때 과거의 오프라인 모델이 어떤 식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스티치픽스라고 의류 판매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고객이 뭔가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조건 하고 5가지를 보냅니다. 상자에 담아서 1개를 주문하든 2개를 주문하든 뭔가 주문하면 당신 스타일에 맞는 건 이건 것 같아 라고 하면서 5가지를 패키지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5가지 제품군이 신발부터 모자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것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아닌 어떤 내용물은 그 상자에 담아서 반송하면 무료로 반송받아줍니다. 지금 이제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최초에 고객이 스티치픽스에 가입할 때 나는 어떤 스타일, 어떤 색상, 어떤 텍스처 느낌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걸 아주 상세하게 최대한 적습니다. 그걸 적어 놓은 걸 가지고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뭔가를 주문하게 될 때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추천해 주는 이 구조입니다. 특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업체는 알고리즘만이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지금 뭘 결합시켜 놨냐면 실제로 패션을 추천해주는 스타일리스트의 추천이 AI의 추천과 함께 결합되는 형태로 제공되는 게 이 업체의 굉장히 고유한 재미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알고리즘도 고객이 적어놓은 여러 가지 프로필을 가지고 추천하고 스타일리스트도 그렇게 알고리즘이 추천한 것들 중에 스타일리스트 자기가 보기에 이게 더 맞는 것 같다. 이게 아닌 것 같고 요게 더 좋을 것 같아. 새로운 걸 추천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5개 제품군에 대해서 추천합니다. 상자에 보내서 발송했을 때 고객이 반송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하고 고객이 일단 반송한다는 겁니다. 무료로 반송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고 2번째로 또 뭐 한다고요? 그 고객이 새로운 걸 주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5가지를 알고리즘과 스타일리스트가 함께 이 친구의 지난번 구매 형태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바꿔봐야 되겠다 해서 또 추천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또 뭐가 생길 수 있다고요? 받아본 고객 입장에서 이 5가지 중에 이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건 나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해서 또 뭐 한다고요? 또 이렇게 2번째에 대해서도 또 반품이 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번째쯤 하게 되면 거의 90% 이상 알고리즘과 스타일리스트가 같이 결합시켜서 스티치픽스 입장에서 당신에게는 이게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하고 추천해주면 거의 5% 이상 확률로 스티치픽스가 제공해준 5가지 전체 제품을 뭐 한다고요? 다 받아들이는 형태로 간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개별 옷 하나하나를 뭐 했다고요? 인터넷으로 사고 팔고는 많이 이루어졌죠. 근데 지금 이 스티치픽스의 움직임은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요? 완전한 솔루션입니다. 고객의 전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1개씩 팔게 되면 배송비가 5번 발송할 수 있을지 몰라도 5개를 한 방에 발송하기 때문에 기존의 4개를 판매하는 방식보다는 비용 자체도 어떻게 되죠?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거의 성공 확률이 다 95% 이상이기 때문에 반품받는 비율도 굉장히 낮아지고 반품 비용도 과거에 비해서 어떻다고요? 현격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 실루엣을 완성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개별 제품이 아니고 스티치픽스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이 욕구가 형성되냐면 나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주는 완전히 새로운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 이미지 메이킹을 옷과 가방, 모자, 신발 등을 활용해서 나의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해주는 회사로 스티치픽스라는 걸 이제 고객들은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런 것들을 지금 달성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스티치픽스의 사업 방식을 보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성 의류 업체들을 통해서 옷을 구매하는 뭐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스티치픽스는 옷을 구매해서 창고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 창고에 그냥 연결만 시켜주는 회사가 아닙니다. 창고에 가지고 있으면서 알고리즘 분석 결과와 스타일리스트의 의견을 조합해서 소비자에게 최적의 스타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를 우편으로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고객 개인별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회원가입 시에 신체 시수, 세부 옷에 대한 핏, 선호한 스타일,
세 가지 영역에서 50개가 넘는 상세 항목을 고객으로부터 수집합니다. 처음에는 가입할 때 굉장히 고생스러울 수는 있겠죠. 특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PC나 세부 기장, 색상 패턴 이런 것들은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5개의 이미지 중에 당신은 어느 거를 제일 선호하냐, 당신과 제일 가까운 건 뭐냐, 그렇게 체크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가 시간, 운동 여부, 세탁 주기, SNS 계정 이런 모든 것들, 특히 패션과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 전체에 대한 다양한 항목들을 수집하도록 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가입할 때 입력하는 것 말고도 가입 이후에도 제품의 구매 반품, 이거랑 관련된 품목별, 사이즈, 스타일, 품질, 핏, 가격까지 이런 걸 전부 다 온라인 평가를 받아서 고객의 정보를 계속해서 보완하고 매칭하는 시스템 방식입니다. 취업하거나 결혼하거나 고객의 구매 관련된 중요한 이벤트 정보도 계속해서 수집합니다. 그러면서 매칭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스티치픽스는 물류 배송의 최적화, 재고 관리, 수요 예측 모든 영역에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내에 6개의 창고에서 물품을 배송합니다. 그거랑 관련돼서 어느 창고에서 어떤 물건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배송하는 게 가장 최적 경로가 되냐, 이것도 생산관리 또는 이 소싱 차원에서 자기들끼리 솔루션을 또 만들어냅니다. 고객 수요와 배송지를 고려할 때 창고는 재고 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 계절 트렌드 변화는 어떻게 반영해서 우리가 수요 예측해야 되냐, 여러 가지 모든 영역에서 빅데이터 기반 분석 기법으로 알고리즘화 시켜서 프로세스를 개선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스티치픽스는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일 셔플이라고 해서 온라인 고객 참여를 위해서 한참 전에 출시했던 내용인데요. 그냥 옷 사진을 여러 개를, 사람이 옷 입은 사진을 쫙 보여줍니다. 그 중에 어느 게 좋은지 어느 게 별로인지를 체크하도록 만듭니다. 이거 하면 기존에 그 300만 가입자 중에 75%이 재미로 이걸 체크해 줍니다. 이러면 이제 여기서 나온 게 10억 건 이상의 고객 데이터입니다. 특정 누군가는 어떤 스타일에 어떤 이미지를 훨씬 더 선호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모은다는 거죠.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Shop Your Looks라고 해서 차세대 서비스였죠. 전체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는 뭘 하는 게 좋을까, 뭘 구매하는 게 좋을까, 이걸 제안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제 이미지를 그냥 빌드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이미지를 이노베이트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알고리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특히 개별 고객 데이터 분석 결과를 비슷한 성향을 지닌 다른 고객한테도 뭐 한다고요? 계속해서 적용해 보는 거죠. 이러면서 이용자는 늘고 데이터는 더 축적되고 효용은 증대되는 긍정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패턴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형적인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에서 미래형 첨단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만이 아닙니다. 새롭게 조직 구조나 관리 방식을 또 바꿉니다. 이 카트리나 레이크가 12년에 벤처 투자를 받고 처음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원래 하버드를 나온 친구였는데 데이터 과학자 확보를 하려면 실리콘밸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회사를 뜯어 옮깁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의 데이터 엔지니어링 부회장을 했던 에릭 콜슨을 영입합니다. 그리고 전체 직원 한 6천 명이 넘는데 7천 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 중에 석박사기를 지닌 데이터 과학자가 125명,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타일리스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은 파트타임으로 재택근무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조직은 CEO 직속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데이터 분석팀의 색다른 의견이 전체 구성원들한테 바로 전파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심지어는 의류 디자인 개발과 관련해서 본인들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가지고 옷을 디자인합니다. 이거 디자이너가 하는 거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 인간 창조 영역인데요. 이걸 데이터 기반으로 지금은 컴퓨터가 이런 재질로 된 이런 모양의 요런 옷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아예 구현해내는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재밌는 게 뭐냐면
패션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파격적인 디자인, 이까지는 못 가더라도 기존에 인기가 있었던 색상, 패턴, 기장, 장식, 소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재조합해서 뭐 한다고요? 예, 자기들 창고에다가 이런 옷을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어 놓고 그것들을 맞는 고객, 적합한 고객에게 제안하는 형태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드린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미래형 기술과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술과 무엇인가가 결합될 경우에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개별 제품과 개별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 두 케이스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오프라인 중심의 물리적인 사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혁신하는가, 디지털 기반으로 물리적인 사업을 전환시키고 그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더욱더 어떻게 확장시키고 심화시켜 나가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쭉 한번 정리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했을 때 과연 새롭게 구축한 비즈니스 모델이, 혁신된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나 이게 탁월한 거냐, 훌륭한 거냐,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롭게 혁신한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 내용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고객에게 어떠한 혜택이 전달되는가, 이게 이제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그러한 혜택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가. 당연히 이 둘 사이에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상호 강화작용, 전략적인 피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어떤 활동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것이며 가치 사슬 구성하고 있는 활동 중에 어떤 활동은 우리가 직접 수행해야 되는가. 반면에 어떤 활동은 남으로부터 협력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디까지 하고 그 이외의 다른 활동들은 다른 특정 분야의 전문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부탁할 거냐. 그래서 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거냐. 요렇게 정리가 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고객에게 전달되는 혜택은 고객이 만족해야 하는 기본적인 필요나 욕구, 이걸 고객의 시각에서 정리를 하고 그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선별해서 구조화시켜 제안하는 것, 그게 바로 고객에 대한 혜택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걸 제대로 해내려면 고객과의 접점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게 잘 구조화되고 정확하게 분석돼서 정리가 된다면 특정의 전략을 뒷받침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량, 어떤 자산, 어떤 프로세스를 결합시켜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고객에게 제공해낼 거냐, 요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활동의 배치와 관계된 부분입니다. 우리 비즈니스의 사명은 뭐고 우리의 사업 영역은 어디까지며 우리가 경쟁 기업 대비 차별화되는 영역은 과연 뭐냐, 차별 요소는 과연 뭐냐, 이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량, 어떤 자산, 어떤 프로세스를 직접적으로 결합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거냐. 이렇게 연결되는 게 바로 활동의 배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활동을 내가 다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어프로치로 이게 전통적인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하는 형태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 전문성과 속도라는 측면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하기가 진짜 어려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욕구는 굉장히 다채로워지고 있는 반면에 모든 걸 내가 다 해결해내기에는 부담도 크고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활동은 내가 직접 수행하고 어떤 활동은 외부의 누군가랑 협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기업이 직접 수행해야 되는 활동, 그것과 외부의 가치 네트워크 상에서 수행해야 되는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범위를 정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우리의 파트너로, 누구와 우리가 연합을 형성할 거냐, 이런 것들까지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이 윗부분이 뭐라고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얼마나 잘 연결되고 또 잘 결합돼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를 이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로 구성할 텐데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과거보다 좋아졌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따져보려고 할 때, 아래쪽에 있는 이 4가지 요소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비용이 절감될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고객에게 제안하는 가치 요소를 구현해내는 데 있어서 과거보다 비용이 어떻게 줄어들 수 있어야 하는가. 이게 줄어들어야 됩니다. 최소한 비용이 유지되거나 늘어난다고 한다면 뭐가 더 커야 된다고요? 고객에게 전달되는 가치가 비용보다 훨씬 더 커야 합니다. 이게 확보되지 않으면 과거보다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고객에게 우리가 뭔가를 전달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그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우리의 그러한 노력들이 경쟁 기업하고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독특한 것인가, 고유한 것인가. 이게 부각돼야지만 경쟁자가 우리를 모방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크게 보자면 9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통합성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기존의 모든 나의 강점을 싹 다 없애갖고는 곤란해집니다. 기존의 나의 어떤 강점은 살리면서 새로운 요소들이 기존의 나의 강점과 약점은 버려지고 강점을 더욱더 증폭시킬 수 있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 통합성의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랫폼 기반으로 가입자 기반을 확대해서 네트워크 효과가 증폭되도록 할 수 있는 또는 우리의 경쟁자들이 우리의 어떤 방식 때문에 우리 밑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경쟁 구조가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될 수 있는지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우리 협력 대상 기업들을 편하게 순식간에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교체하거나 바꿀 수 있는 가능성, 유연성이 얼마나 확보될 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보다는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이런 가능성 자체가 훨씬 더 과거보다 높아지는 이익 촉진의 가능성이 얼마나 담보되는지 이 4가지를 가지고 새롭게 만든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더욱더 과거보다 좋은 건지 좋지 않은 건지 내지는 개선된 부분이 분명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이번 시간에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의 물리적인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또 디지털화된 온라인 시장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이 언제나 혁신될 필요가 있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비즈니스 모델 혁신했을 때 과연 이게 더욱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혁신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효율성, 독특함, 통합성, 이익 촉진 이 4가지 기준으로 정리해 볼 수 있고 평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